물론이죠. 사실은 메이저의 정비사들도 좋은 조건에 있지만은 진짜 선수들은 일반 경정비 업소 중에서 진짜 선수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메이커 쪽에 보증수리 차를 정비하시는 분들은 우월적 위치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신차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신차 교육도 받고 부품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품의 위치를 교육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그들은 보증수리 차를 주로 만지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고 편하죠. 그러나 일반 경정비 업소는 완전히 전투 현장 아닙니까? 전쟁통이에요.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훨씬 집요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전문가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 날고기는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 전기자동차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장이 없다, 할 게 없다라고 해서 녹는다면 아까운 인재를 우리는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드릴 일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새로운 전기사 영역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일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본다면 그 사람 말이 틀리지 않아요.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도 있어요. 다 맞진 않습니다. 우선은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정비 현장의 시설 기준은 오해가 많습니다. 전기차 정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항상 말이 많아요. 나는 14년 동안 이미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스템을 갖다가 이미 통달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가장 잘못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유튜브에도 가끔 나오지만 전기차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난 이것저것 한심한 소리가 또 있을까? 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 기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시설 기준은 지금 상태와 달라질 것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져서 깨끗해지죠. 오일 경기 같은 거가 없어질 뿐이고 지저분한 것들. 그 대신 측정, 계측 장비가 몇 개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 다 해봤자 몇백만 원 안 돼요. 100기가서 측정기 하는 값이면 다 준비합니다.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다음, 이 전압이라는 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 배터리가 800V를 쓰고 있습니다. 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콘센트 220V 있지 않습니까? 그 220V 콘센트에 어린애가 기어가다가 젓가락으로 그 콘센트 구멍을 쑤셔가지고 전기 올라서 죽었다는 거 신문에서 혹시 본 적 있나요? 없었죠. 가정주부가 이번에 세탁기라든가 뭐 냉장고를 새로 샀는데 안전교육 받은 적 있었나요? 220V 그거 감전되면 죽습니다. 그거 왜 그 안전교육 안 하죠? 그럼 안전교육 안 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기 올라 죽지 않으려고 콘센트 한번 꽂고 청소기 한번 돌려서 꼽을 때마다 우리가 절연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에이프런하고 절연 쓰레빠를 갖다가 신고 우리가 청소기를 돌렸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전기가 우습다는 것이 아니라 220V도 감전되면 죽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장차 그 아파트나 이래서 집에서 전기 수리할 때 뭐 합니까? 두꺼비 좀 내리죠. 우리가 흔히 두꺼비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거 안 내리고 배선을 만집니까?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동차로 돌아갑시다. 자동차 800V는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높죠. 왜 전기가 오르는데 그걸 만지려고 해요? 그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거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급속 충전구의 뚜껑을 열어서 젓가락을 갖다 댄다고 전기 오르는 거 아니에요. 급속 충전기에 전기가 그렇게 오르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는 급속 충전기나 완속 충전기를 연결을 해서 CP 신호가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통신으로 OK 사인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오르고 싶으면 못 오릅니다. 또 보네트나 트렁크를 열면 오렌지 선이 있죠. 그게 고압선이에요.
그거 전기 오르고 싶어도 못 올라요. 누구 맘대로 그게 전기 오니까 컨택터 빼면요 그거 컴퓨터가 다 알아듣고 전기 다 차단해 버립니다. 오르고 싶어도 못 오르는데 거기에 절연 장갑이 왜 들어가요? 이거 안전모에다가 절연화에다가 절연 장갑에 고무 장갑 끼고 이게 무슨 뭐 우주선 이거 지금 우주에서 지금 뭐 인공위성 정비합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안전 플러그만 빼면 말이죠. 모든 전기 싹 사라집니다. 3분만 지나면. 측정하고 싶을 때 연결하고 안전불하고 연결하고 키면 돼요. 왜 전기가 오는데 손을 만져야 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교육을 유통이나 이런 데서 전기장치 만지면 큰일 나니까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절여정을 깨는다. 메이커에서 전기장치 당신 전기장치 정비하려면은 그런 걸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존 정비업소 깨끗하게 지저분한 거 기름기 이런 거 싹 다 치워버리고 개치 장비 몇백만 원짜리 몇 개 더 갖다 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럼 만지면 안 되죠. 그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꼭 전기 오르면 만져요. 천수는 전기가 있는데 만지질 않습니다. 바보는 전기가 있는데 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절연장갑을 끼겠죠. 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압 전기가 우습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기가 통하는데 왜 만지느냐, 바보 아니냐, 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안 만지고 어떻게 정비하냐고요? 바보는 바보 같은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게요. 집에 있는 두꺼비 집 스위치를 내리고 전등을 끼세요. 그리고 두꺼비 집을 올리세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왜 두꺼비 집을 올리고 전등을 꼭 껴야 됩니까? 자신 없으면 그렇게 정비하지 마세요. 두꺼비 집 내리고 하십시오. 난 맨손으로 합니다. 맨손으로 전기차 만지는데 난 전기 안 오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올라요. 근데 난 왜 맨손으로 했어요? 전기가 안 흐르게 한 다음에 만지고 그 다음에 전기를 흐르게 해서 결과를 보니까요. 왜? 난 다 아니까는. 그런 걸 시서 기준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나올 수가 있죠. 이건 완전히 오해고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사고식부터 확 뜯어고쳐지든가 고장이 적다고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기차 앞으로 만지지 말고 그냥 가게를 접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게를 접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고객들이 문제예요.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분들은 10,000대 중에서 100대, 1000대 중에서 한 대는 고장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들이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으며 꼭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에 있었던 시스템은 이제 다 배웠으니까 됐다고 치고 거기에 최소한도 30% 이상의 새로운 지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지식은 어깨너머로 배우는 내연기관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런 지식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기차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부품으로 배터리, 모터, 인버터 큰 덩어리로 그렇게 세 개예요. 이것들이 최소 4,500만 원에서 많으면 1,500만 원까지 가는데 이 고가 부품을 진단하는데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대로 정비받은 사람에게 가야 되고요.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정비를 하는 분들도 이제 대충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껍데기 핥듯이 이렇게 가는 정비 수준으로다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교육을 갖다가 또 시키는 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또 요즘 유튜브가 참 많이 통용되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걸로 부족한 지식을 좀 더 추가도 시키고 하여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좀 전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